4대강 물줄기를 막고 있던 16개 보호 가운데 일부가 상시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지만 가뭄 상황에 놓인 농민들은 보호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문이 열리고 고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말 4대강 보호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의 수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수계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 4곳과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포함한 6개 보가 상시 개방됐다. 그런데 수문을 개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보 개방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갈수기에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할 때 물이 같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 갇혀 있는 물을 지금 왜 빼느냐 나는. 그 이제 이 환경청에서는 OM이 물이 썩었다고 이래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래 빼는 줄 알거든. 이제 이래 있던 물을 썩어 뿌리고 또 좋은 물을 이제 갖춘다. 그거는 취지라고 했는데 그 물이 그것도 저 다 빼뿐만 우리 농사 짓는 데는 뭐 환경청은 몰라도 우리는 무슨 물에 물 없으면 못 살아. 물을 가둬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지역 정치권의 가세로 결국 창녕 함안보의 수문이 닫힌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합천 창녕보의 수문도 다시 닫혔다. 지난 2월 제작진은 합천 창녕보 상류에 위치한 인근 양수장을 찾았다. 수문이 다시 닫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강에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수문을 열었을 때는요, 바닥이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바닥에 모래톱이 깨끗하게 보일 정도로 이 물이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울까지 만들어졌어요. 여울까지 여울 먹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정도로 물도 세차게 흘러갔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이제 저도 놀랄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흘렀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수문이 닫히고 물이 차니까 이 부유물도 많고 물빛도 탁하고 역시나 이제 보로 물을 가두니까 가둔 물은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런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인데 불과 일주일 만에 빠르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갇힌 물이 다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지역을 오랜 시간 관찰해온 환경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결국 위기종을 물이 갇히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오염뿐 아니라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보호의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8일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 후 단 5개월 만에 착공됐다.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수 생태계를 좋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으로 한강과 금강의 3개, 영산강의 2개, 낙동강의 8개의 보가 완공됐다.
투입된 예산만 무려 22조 원. 하지만 공사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속도전이었다. 낙동강 수계의 8개 보 중 7개 보의 공사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1월에 시작된 보 공사는 2012년 말쯤 대부분 완공됐다.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전체 공사를 완료한 셈이다. 보 하나를 건설하는 데 투입된 중장비만 하루 평균 3천여 대. 강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정부는 4대강 공사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조시업 공사였죠. 상대도 부실했고 공사량도 굉장히 짧아요. 일부 보의 경우는 그냥 동결되어 영화에 같이 그냥 콘크리트 타설해서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하튼 짧은 영화 사고 공사라는 거죠. 사람 문구가 정도로 2, 300개씩 동원한다는 거는 사실 미친 짓이었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갈수기나 홍수기 상관없이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이 언제나 출렁이게 되며 중하리의 주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에 완공된 4대강 16개 보. 그런데 보가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에 갇혀 흐르지 못한 물은 시퍼런 녹조로 뒤덮였다. 갇힌 물에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의 수문 중 한 곳에서 이상한 물줄기가 목격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놓은 숨은 수밀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붉은 물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질뿐만이 아니었다. 이내 또 다른 보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보의 하류 지점에서 물줄기가 솟구치는 현상까지 목격된 것이다. 합천보 아래쪽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이 홍수 때인데 물이 굉장히 좀 치솟는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됐고. 구체적으로 치솟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 바로 아래쪽에서 물이 이제 막 용솟음쳤던 거죠. 대부분의 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본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바지공과 바닥 보호공에 커다란 균열이 가고 일부는 유실된 흔적이 보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류와 지천에서는 역행 침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호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보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의 입장은 일관됐다. 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제작진의 취재를 위한 질문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 전체 함안보에 갇혀져 있는 숙체 중에서 이쪽으로 해서 구조적인 손상이 아니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보 기능 자체에 현격히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 구조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수자원 공사의 주장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창녕 함안보 하류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다. 6m여야 할 수심이 26m 가까이로 측정된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조사 나왔을 때는 그냥 그 하류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공사는 그 측량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새벽에 이제 배를 타고 하류지역에서 올라와서 측량을 했죠. 측량을 하고 나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심이 30m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6m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적어도 22, 3m 정도 땅이 확 파여버린 거죠. 박창근 교수팀은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창녕 하만보의 상하류 지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커다란 웅덩이가 발견됐다. 웅덩이의 패임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의 상하류 지점에 있어야 할 바닥 보호공이 유실됐고 이는 보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는 것이다. 하류 지역에 모래가 파여나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 부분은 보의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또 보 하류 지역에서 파여나가는 어떤 상황들을 수자원공사 내부 자료에서는 바닥보호공의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에서는 전혀 유실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자료를 조작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당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창근 교수팀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내부 자료를 보면 가동보 하류부에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창녕 하만보 하류 부분의 20m, 상류 부분의 12m 깊이의 세굴 현상을 숨겼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류가 아닌 상류에도 세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파이핑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이 갇히면 상류의 물과 하류의 물 사이 수압차가 발생하고 강해진 수압에 의해 물은 보 구조물 아래의 부실한 틈을 파고들게 된다. 이때 보 아래로 생기는 파이프 모양의 물길을 따라 상류의 모래도 함께 유실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파이핑이다. 상류 지역의 어떤 큰 깔때기 형태의 깊이 파인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파이핑 현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모래시계를 디비면은 이런 형태로 깔때기 형태로 모래가 밑에 빠져나가거든요. 똑같은 그 유사한 형태의 그 구멍이 생기고 있었더라고 확인을 했었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모래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빠져나지 않았다면 어디든가 그 모래가 사라져 줘야 되는데, 사라져 줄 때라 모래가 사라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보하류지역 말고는 없을 것이다. 없다. 이후 파이핑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수자원공사는 곧바로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파이핑 현상은 생길 수 없으며 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왜 이토록 강경하게 파이핑 현상을 부정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팀에 파이핑 현상에 대한 수리 모형 실험을 의뢰했다. 실제 보 본체를 본뜬 모형에 철심을 박아 보를 지지하는 파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수조를 상류와 하류로 나누고 그 가운데에 차수벽을 설치한 후 균열을 가정한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모형을 모래 위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여기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하류 쪽의 하상 단면이고 이쪽은 상류 쪽의 하상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까지 수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진 않습니다.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압에 의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여기에다가 저희가 슈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물이 거의 새지는 않고 요 아래쪽에 까맣게 보이는 이 지점에 인위적인
구멍을 내놓은 거죠. 상류에 해당하는 곳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상류와 하류의 수압차가 커지자 곧 모형 보 아래로 물길이 생겼다. 이어 모래도 함께 유실되기 시작하더니 파이프와 같은 물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모형 보 아래 물길이 커지고 하류 지점에 모래도 함께 쌓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의 힘을 견디지 못하게 된 모형 보는 넘어지고 말았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황이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호 자체도 상당히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이고, 우리가 아무리 빨리 흐르는 물이라도 큰 덩어리는 잘 씻겨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이 큰 홍수가 났을 때 흐름에 의한 부분하고 정지된 물에 의한 압력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실제 보호 구조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2년 이후 여러 환경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4대강 보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파이핑의 징후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보가 완공된 시점인 2013년 감사원의 감사를 시작으로 보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감사원을 비롯해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와 2016년 한국시설공단에서 보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때마다 나온 결론은 보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호의 중요한 구조물인 바닥보호공과 물바지공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견됐고, 이것은 파이핑 현상으로 의심되는 여러 징후 중 하나로 보고됐다. 특히 제작진이 입수한 2013년 감사원의 창녕 하만보 수중 촬영 화면에는 한눈에 드러나는 파이핑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누락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라든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라든지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밀 안전진단도 사실은 뭔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의 비리라든지 또는 부실 공사에 대한 의혹, 이런 점을 좀 덮어주기 위해서 정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발주를 받은 안전진단 업체도 그에 맞추어서 결과를 이렇게 내는 이런 눈치 보기식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신뢰를 얻지 못하는 조사들. 제작진은 그중 지난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앞부분에 차례대로 그렇게 좀 질문을 지난 2014년 12월 23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9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하류 쪽에서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중 조사한 9개 보 중 구미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하만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다. 제작진이 입수한 당시 조사 영상에서도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물의 균열 사이로 우유를 투입하게 되면
물보다 밀도가 높은 우유가 되려 밀려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물이 새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누수 현상은 여러 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발표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종합적인 판단 아래 보호 구조물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구조물의 안정성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 자체의 안전 문제가 있고요. 집원 문제가 있고 세굴 문제가 있어서 구조와 집안과 수리가 합쳐져서 통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부 누수가 있고 또 용출 현상이 있고 세굴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보고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언론 발표용 보고서와 상세 연구 보고서 두 가지가 존재했다. 상세 보고서에는 용출이라는 단어 대신 파이핑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낙동강 수계의 부에서 나타나는 누수 현상이 파이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며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제작진은 4대강 조사평가단으로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때문에 기초에서 이제 파이핑에서 기초가 부실해진 거 아니에요, 쉽게. 그래서 파이핑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못 써요, 우리가 통역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파이핑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았지만 현상일 수 있음으로가 파이핑은 기초체면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용어를 쓴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 말 쓰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 파이핑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보고서 작성 당시 파이핑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단으로 활동했던 교수들을 찾았지만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러던 중 어렵게 당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배덕효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장 조사 결과 여전히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은 발견이 됐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잠수부를 투입해서 했지만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파이핑 문제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어쨌든 현장 조사 작업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안 전문가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원고를 작성을 했고 전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결론에 내렸고 그에 대한 것이 최종 보고서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평가단 연구진으로 참여하며 보호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했던 동서대학교 이광열 교수는 결과 작성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 중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저 보고서 쓸 때 좀 그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압력 받으셨다는 겁니다. 압력이라고 할까, 뭐 회유 압력, 뭐 참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 사람들 입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욕설까지 해가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그 싸운 비공식 석상에서 싸우기도 하고 평가위원들끼리 이제 그런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 뿐만 아니라 보호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언의 압력과 보이지 않는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방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이고 이 교수님 그 수자공사 측에서 그 근처도 못 가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철수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다고. 그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나를 바꿔달라. 그랬더니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딜 전화하느냐 하면 국무조정실에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딴 일이 다 있냐. 조사계획선 일정까지 다 통보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황 보고하고 그 뭐 상황실 멋있게 지어놨으니까 거기서 그 현황 보고도 좀 해주시고 안내를 좀 부탁했는데 아니 어떻게 작업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일정 통보가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 일정 통보를 다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분인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죠. 아 그런 일이? 네. 부족한 예산으로 짧은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해야 했던 상황. 이광열 교수는 당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적인 유관 조사만 진행했음에도 여러 보에서 이미 파이핑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 좀 더 시간과 비용만 더 있으면 다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잠수부 들어가서 이거 조사한 거 이거밖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많이 아쉬웠죠. 결국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그 유관조사 현상을 보고 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파이핑 현상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파이핑의 시작이구나. 이런 거는 감지할 수 있었죠. 2014년 당시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이핑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다. 제작진은 수자원 공사에 제안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누수에 대한 조사 결과뿐 파이핑 현상에 대한 조사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명박 정부나 그때 이제 수공이 이제 거기 부역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분피하기에 격거를 했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돌이켜보면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제작진은 부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창녕 함안보를 찾았다. 여러 조사를 통해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창녕 함안보. 잠수팀을 동원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보의 상류 지점, 잠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 근처에서 큰 돌무더기들이 발견됐다. 어떤 이유로 강 한가운데에 거대한 돌 언덕이 형성된 것일까? 수자원 공사에 돌 언덕의 정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여기도 모래 이걸 발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한 20몇 메터까지는 모래층이기 때문에 그런 큰 안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갖다 붙지 않아. 돌무더기의 정체는 지난 2012년 창녕 함안보 상류에서 발견된 12m 깊이의 세구를 막기 위한 보강 공사의 흔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15년 저 친구는 이제 근무한 게 그래서 15년 이후에 추가 보수 보강은 없이 지금 계속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전에 PD님 얘기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그 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하죠. 월경일 거예요. 그때 제가 현장에 다시 왔었을 때 그때 돌을 붓고 있었어요.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4월에도 창녕 하만보에 돌과 자갈을 붓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계속 파여나간 거예요. 파여나가니까 여기 보강을 저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보강 작업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이불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 섬유 매트를 가지고 깔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매트도 깔고 그러면서 한 4-5번, 서너 번 이상 보강 공사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어넣는 게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돌을 여러 차례 부어매운 강바닥.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바닥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기로 했다. 음파를 이용해 물속 지형 지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다. 창녕 하만보 본체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140m, 하류 방향으로 330m 지점까지 조사 범위로 삼았다. 이쪽으로 배가 진입하면서 조사 결과 창녕 하만보 상류와 하류 지점에서 사석 더미를 비롯한 60여 개의 구조물이 발견됐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상류 지점에 직경 230제곱미터의 거대한 돌무더기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후 수자원공사에 돌무더기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만약에 그게 파이핑을 갖다가 파이핑에 의해서 생긴 그 어떤 공동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거는 그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니 상류 측에서 그게 그 정도 생겼으면 그러면 하류 측에는 더 심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이렇게 침투되는 입구보다 침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은 훨씬 더 세거든요. 토사 유실이 훨씬 많거든요. 총을 쐈을 때 총알이 들어가는 구멍보다 나가는 구멍이 크잖아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이번 조사로 돌무더기뿐만 아니라 창녕 하만보 상류와 하류 지점에서 파손된 물바지공 16군데와 콘크리트와 돌을 포함한 보강의 흔적이 24군데 발견됐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보에 대한 보수 보강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단언했지만 보는 계속 파괴되고 있었다. 일단 상류 쪽은 그 말씀하셨던 바닥 보공이 어떤 규칙적인 배열에서 좀 벗어나는 패턴이 일부 관찰됐고요. 그리고 그 바닥 보공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부분적으로 관찰됐어요. 그리고 하류 쪽은 일단 물바지공이 그 주변에 잘 시설되어 있는 곳하고 좀 식별되게끔 좀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됐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많이 관찰됐어요. 하지만 보호 부근에서 좀 더 바운더리가 큰 부분이 관찰이 됐고요. 이탈이 좀 크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자료를 살피던 중 창녕 하만보의 하류 쪽에서 이상한 지형이 발견됐다. 예외적인 형태죠,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쨌든 이거는 잘 볼 수 없는 물이 흐르는 지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었다. 구멍처럼 실제 둔덕처럼 파여 있다고 보시거든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물은 어떻게든 한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어떤 반복되는 교차되는 어떤 패턴이 생긴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보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창녕 함안보에서 발생한 균열과 누수가 보의 내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냈다. 그리고 당시 창녕 함안보 하류에서 한눈에 봐도 파이핑 현상으로 해석되는 영상이 보고됐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조사 보고서에서 누락했다. 하루에 가서 할 때는 주사기에 우유를 보호하고 담아가가지고 혹시 제작진이 조사를 통해 발견한 지형이 파이핑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닐까? 120 이쯤에. 지난 12일과 20일 제작진은 스캔 장비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할 범위를 2곳으로 좁혀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해당 지점 근처에서 보수공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다. 마치 공사장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러던 중 이곳저곳에 널린 돌들 사이로 모래더미가 발견됐다. 마치 해안의 모래와 유사한 모래 입자였다.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파이핑 현상의 흔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는 파이핑과 관련된 이 같은 현상을 몰랐을까? 그 보가 완성되고 난 뒤에부터 언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건설 중에서 포함을 해가지고서도 마찬가지고 건설 이후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하자 관리 측면에서 계속 매년 하자 검사도 하고 또 2년마다 정밀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조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제작진은 보수 보강 내역 중 파이핑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는 간단한 보수 보강의 목록만 보내왔다. 자료가 없어요. 다른 분야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더라고요. 환경 분야, 뭐 생태 분야 이런 분야는 모니터링을 수질 검사하고 이 결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해당 자문위원한테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파이핑 관련돼 가지고는 자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작진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도 파이핑으로 의심되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발견돼 왔다. 지난해 3월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팀은 창녕 함안보 하류에 대한 수중 조사를 실시했다. 보호 구조물의 균열은 물론 파이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들도 발견됐다. 제작진이 발견한 모래와 유사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모래더미도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강바닥 여기저기에서 쇳덩이가 발견됐다. 곳곳에 널브러진 쇳덩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저기 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차수시키려고 멤브레인이라고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하는 철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파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하고 상관없죠. 저희가 항상 소음 진동을 측정을 하거든요. 정밀 진단도 하고 수문 안정은 이상 없고 그 순위부만 보강하는 공사라고 저희가. 그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수압에 의해서 그게 뛰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수압에서 뛰어나가지 않고 좀 간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밀어져 있는 문짝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잘못해서 얘한테 이렇게 좀 씹혀서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이 손상이 됩니다. 고무 쪽에.
창녕 하만보는 40m 길이의 강철 수문 3개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보의 하류 지점에서 발견된 쇳덩이들은 고무가 아닌 거대한 수문에서 이탈된 부품들이었다.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파손된 것이다. 결국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수문에 지속적인 간섭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1번, 2번, 3번 수문이 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보의 중요한 구조물이잖아요. 수문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이 중요한 구조물이 지금 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수문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준 구조적 결함은 무엇이었을까?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여기하고 딱 만나는 이 지점. 그런데 이러한 부등치마가 결국 파이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밑에 파이핑에 의해 가지고 부등치마가 생기는 거죠. 부등치마라는 것은 같이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통이 하나는 1cm, 하나는 3cm가 내려가 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경사가 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죠. 축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수문의 파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시작됐다는 구미보. 그렇죠. 근데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게 어떻든 뭐 비틀렸으니까 이게 기초가 내려앉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내려앉았다고 그러면 이게 내려앉았으니까 저렇게 물이 나올 거다. 그럼 이제 내려앉았으면 이게 또 수문이 비틀려갖고 수문이 조금만 비틀려도 이 잠수가 접근을 못해요. 여기 그때 우리 갔을 때. 수문 쪽으로. 그래서 수문 쪽으로 여기 조절 못했어요. 여기 이 근처는. 그거 지금 찍은 거예요. 뭐 사진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이거 보수 못해요. 이거 보수 못한다니까. 지난 3월 제작진은 누수 지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미보를 찾았다. 확인 결과 수문 가까이에서 여전히 물이 용솟음 치고 있었다. 구조물의 결함이 아니라면 이미 보수가 완료됐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점을 조사했던 전문가의 의견처럼 보수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은 부등치마에 의한 것 같다. 부등치마면은 결국에 기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 기초에 문제가 왜 생겼겠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역으로 논리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파이핑 현상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보에서 파이핑으로 의심되는 현상과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외면만 하고 있을 경우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수문이 안 열리면 보가 이제 사실 제방하고 연결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수압이 굉장히 세지면 그런 부분이 터지거든요. 그럼 진짜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이제 강정보 같은 데나 특히 강정보 같은 데가 이제 주변에 아파트하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 피해가 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천댐 2차례나 터졌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수문이 안 열리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잠재된 위험을 안고 있는 4대강 보.
이번 정부는 보외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올해안 객관적인 평가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단이 꾸려져서 정말 소신 있는 조사와 또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그리 크게 없다면 보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철거까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법적 권한의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라면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고 정부는 그 뒤에 대책을 세우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은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것뿐이다. 보호의 안전성, 특히 파이핑 현상과 관련된 정밀 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개월 안에 조사 못 끝납니다. 그냥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현장 돌아다니면서 잠수부나 투입하고 이 정도라면 뭐 5개월 안에 끝낼 수가 있겠죠. 그 녹조 현상이나 그 오염물 수질 조사도 좀 하고, 수질 조사 같은 건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으니까 괜찮아요 또.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조사하면 5개월 안에 끝낸다? 글쎄요.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보 한두 개 대상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보를 여러 개를 대상으로 하면 글쎄요, 그 몇 개나 조사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죠. 파이핑 현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 보는 이미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더 이상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올 연말쯤 돼서는 보철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내년 돼도 힘들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은 말 그대로 기존의 어떤 적폐 세력, 적폐 조직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제자리 걸음 내지 후퇴를 하다가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한 번 깨진 약속은 돌이킬 수 없다. 힘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가 안전하다는 깨어진 약속은 거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